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랄까, 거대한 퍼즐 같달까요? 한쪽을 보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을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현재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견고한 펀더멘털 위에서 춤추는 정책적 변동성. 와, 진짜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의 기본 체력, 즉 펀더멘털은 아주 튼튼한데 금리나 환율 같은 정책 변수들이 그 위에서 막 춤을 추면서 시장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장에서 대체 우리의 게임 플랜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가 뭐랄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모순적인 신호가 이 모든 퍼즐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S&P 500 지수가 막 가자 하면서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완전 강세장이죠. 근데 바로 그 옆을 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한쪽에선 축포를 커트리는데 다른 쪽에선 뭔가 불안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 기묘한 동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퍼즐을 풀려면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경제 민낯을 봐야 해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노이즈들을 싹 걷어내고 실물 경제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다들 미국 경제 이제 꺾이나? 하고 걱정했죠. 바로 왼쪽에 보이는 환상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뭐였냐? 짜잔, 오른쪽을 보세요. 알고 보니 43일 동안 있었던 정부 셧다운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만든 착시 효과 같은 거였지 진짜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다행이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바로 수요에 그 모든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미국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이요, 팬데믹 이후로 역대급으로 터졌다는 데이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연준에서 말이 다르고 관세 문제도 있는데? 맞아요. 걱정되죠. 근데 이 분석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그냥 노이즈,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잡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의견 충돌이 달러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되고요. 관세 리스크도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예측 가능한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더는 깜짝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경제의 맷집이 튼튼하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죠. 이 보고서가 딱 집어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기회,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칩 AI 반도체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코앞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주도주는 무조건 강력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150입니다. 왜냐? 바로 밸류업 때문이죠. 정부가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주라고 팍팍 밀어주니까 이제 코스닥도 구조적으로 재평가 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너지랑 로봇의 만남입니다.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결합하면서 에너지 인프라나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좋아요.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균형을 딱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숨겨진 위험 세 가지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이게 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영국에서처럼 갑자기 어디서 펑 하고 터질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고요. 둘째, AI 수익성 문제입니다. 빅테크들이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돈은 언제 버는데? 이 질문에 아직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급망 충격.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기회와 위험을 다 고려해서 이 애널리스트가 제안하는 최종 게임 플랜은 과연 뭘까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답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이 뭐냐고요? 헬스장에서 드는 그 바벨 맞아요. 양쪽 끝에만 무게를 싣고 중간은 텅 비어 있잖아요. 투자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어설픈 중간에 투자하지 말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양쪽 극단에만 집중하는 거죠. 한쪽은 폭발적인 성장, 다른 한쪽은 아주 단단한 가치. 이렇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치뱅 코스닥 500 바벨 전략. 자, 바벨의 한쪽 끝 60%는 어디에? 네, AI랑 메모리 반도체. 이건 공격적인 성장에 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0%? 다른 쪽 끝은요? 바로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닥 150이 그냥 위험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확실한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 보장하는 가치주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결국 폭발적인 성장과 확실한 정책 모멘텀, 이 두 가지 확실한 카드에만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장은 그동안 공포를 먹고 자랐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오를까, 경기가 나빠질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휘둘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즉 개별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바로 그 실적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자,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한국 증시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만 머무를까요? 아니면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던져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